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재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자룡이와 같이 공부한 김동원입니다. 물론 중국어 실력은 자룡이보다 한참 미시지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중국어를 해서 직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뤘다면은 이번에는 저희 형님의 대만 스토리, 이게 또 재밌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대만을 가셨잖아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살게 됐는지. 일단은 제가 대만에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예전에 중국 여행을 갔을 때 대만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대만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대만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된 거죠. 근데 총 얼마나 사셨어요? 대만에서 한 3, 4년 가량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4년 정도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취업도 하시고 거기서 되게 오래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뭐 짧게는 안 살았죠. 처음에 가셨을 때인데 왜냐면 부통화만 하셨다가 갔는데 타이완 방이엔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는 약간 적응 기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좀 어렵다? 아니면 쉬었다? 대만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 비슷한 이제 똑같은 이제 중국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언어를 정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적응 기간이 약간 좀 필요했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북방어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대만 사람들은 남방어 위주로 이제 대화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적응 기간이 약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또 대만에서는 이제 번체를 많이 쓰니까 거기도 약간 좀 그 부분도 약간 좀 적응만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측면이 적응이 빨랐어요? 아니면 문자적인 측면이 좀 적응이 빨랐나? 이건 좀 봐야 되잖아요. 번째차는 구두랄까요? 언어적인 회화. 측면이 약간 좀 더 회화가 좀 더 적응이 편했어요. 회화가 오히려 편했구나. 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 3개월, 아니 한 달, 2달이면은 적응한다 치면은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 반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부통화를 잘하면 대만에 가서 생활하거나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만약에 잘하면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어를 잘하면 거기서 대만에 가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적응할 수 있죠. 그리고 문자는 좀 오래 걸리지만 그것도 적응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거나 좀 걱정이 드는 게 번체차를 써야 될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 사실 근데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손으로 쓰는 경우는. 대만 사람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크게 저는 지금까지 대만 살면서 손으로 쓴 게 그 집 계약할 때 그때만 쓰고 평소에는 이제 뭐 아니면 뭐 노동 근로자 계약할 때 그때만 빼고는 손으로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번체차니까 무서워. 막 한참 막 복잡하잖아. 근데 이게 형님 말만 들어봐도 대만 현지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조차도 손으로 손글씨 쓴 게 그 집 계약할 때 말고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인지할 수 있고 이거를 표현할 수 있고. 특히 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중국 그 병음 자판에도 설정으로 충분히 그 간체를 번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대만 사람들하고 이제 라인이라든가 그런 뭐 스카이프로 대화할 때도 충분히 문제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만에는 어떤 좀 이 메신저가 발달해 있나요? 대만은 라인이 발달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만에서 라인이 한국에서 카카오톡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업무를 할 때는 메신저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사실 카카오톡도 업무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라인을 위주로 하냐면 웨이신 위주로 해요? 위챗트? 제가 그 대만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대화할 때는 라인을 많이 썼어요. 그렇구나. 라인을 쓰고 또 물론 또 그 회사에서 이제 또 따로 이제 사용하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걸 쓰겠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라인을 많이 썼거든요. 네네네. 그럼 왜냐면 저는 중국 그 대륙 친구분들이랑 일을 하잖아요. 그 웨이신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만은 라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만에서 한국 분들이랑 일할 때도 라인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카카오톡 깔아서 그걸 두 개를 연동시키나요? 협력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맞춰주는구나. 맞춰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니까요. 스카이프라든가 아니면 뭐 카톡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라인을 쓰는 경우에는 많지는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 대화할 때는요. 대만에는 그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진다, 뭐 VPN 깔아야 된다 이게 없나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신저도? 유튜브도 그렇고? 대만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튜버 보면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아. 그냥 자유롭게 가는 거죠. 막히는 게 따로 없이.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되게 궁금한 게 그 대만 지역은 어디서 이렇게 주요 거주지가 어디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베이 근처에 있는 신베이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베이의 신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베이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천에 살다가 인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 좀만
걸어가면은 타이베이가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땅값이 싸니까 걸로 가면. 한산한가요? 어때요? 그 분위기가? 타이베이랑 신베이랑 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 분위기는 서울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하고 비슷한 느낌. 예, 비슷한 느낌으로 월세가 좀 더 싼 편이죠.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그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나와요? 그럼 집세까지 얼마, 집세는 얼마, 한국 돈을 계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신베이에 살 때는 한 달 월세가 대만 달러로 7,000원 정도 나왔어요.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그 한국 돈 얼마예요? 그걸 곱하기 35 하면은 대충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 엄청 싸네. 예, 그럼 나 원룸? 원룸으로. 예. 아, 원룸. 예, 원룸에 화장실 하나 있는 걸로 해가지고 대신 근데 대만이 약간 좀 아시겠지만 대만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약간 좀 좁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산 데에서는 창문을 열면은 벽이었어요. 와,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웃집하고 서로 악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와, 그러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거기서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중국에서 노래 많이 불렀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아마 거기서 이제 나아질 텐데. 예, 거기서 뭐 컴플레인이 올 수 있구나. 예, 뭐 잘 부르면 뭐 좋겠지만 잘 불러도 안 돼. 예. 이사를 많이 했다는데 제일 비싼 데는 어디예요? 제일 비싼 곳이 이제 대만에 있는 이제 네후라고 거기는 이제 그 과학 도시라 하나요? 네. 거기인데 거기가 약간 좀 비쌌죠. 거기는 한 달에 이제 16,000원 정도, 60만 원, 뭐 그런 나와요. 그러네. 그래도 그건 좀 썼네. 예. 그러면은 생활비는 어떻게 나왔어요? 한국인이 보통 갔을 때 쓰는 평균이 좀 있을 거잖아요. 아니 형님이 좀 썼던 그 평균. 현지인들과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뺀당이라잖아요. 네? 뺀당? 예. 도시락? 예. 점심값 도시락이 보통 한 대만 달러로 40에서 50달러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날차라든가 홍차 그런 거 먹으면은 이제 10원 내지 12원 정도 다 추가로 나가고. 근데 왜냐면 형님이 좀 돈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 한 달에는 그러면 한국 돈을 얼마 정도 쓰셨어요? 뭐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10,000원 정도. 10,000원? 네, 10,000원 정도. 10,000원이 얼마? 그러니까 대만 달러로 10,000달러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대만 10,000달러? 예. 그게 300? 그러니까 보통 한 35만 원 정도 나갔던 거 아닐까? 아니 생활비 35만원밖에 안 썼다고?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많이 나가면 많이 2,000달러 정도. 와 진짜 많이 안 썼네. 왜냐면 대만은 먹을 거가 좀 싸거든요. 대신 이제 가전제품이 비싼데 먹거리는 싸요 대만이. 그러면은 35만원에서 40만원이고 예. 그럼 거기 플러스 집세 35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한 70만원이면은 사실 수 있었던 거네요? 생활비로? 거의 한 2만 달러니까 거의 70에서 80만 원 정도면은 생활에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 형님이 거기서 일을 이렇게 했잖아요.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한 게 초년생들이 받는 월급이 대충 어느 정도예요? 물론 이게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초봉이 보통 25,000달러 정도 받아 9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것만 적네. 90만 원이 80에서 90만 원. 그러니까 대만 대학교 졸업한 기준으로 말하는 그렇구나. 게임 업계거든요. 25,000달러 정도 받았게 된 것 같아요.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 취업을 했을 때 보통 임금이 어느 정도예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 뭐 공개가 약간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대신 평균적으로 일단 그분들보다 그러니까 몇 초반보다 한 1.5배 정도 많이 높네. 그 정도 받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생활하는 데는 뭐 딱히 그러니까 그 생활 자체에 불편한 게 없었나요? 오히려 더 좋았다거나. 실은 근데 대만이 약간 좀 생활하는 게 만약에 단점이라고 말한다면은 거의 날씨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날씨가? 날씨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날씨가 그러니까 뭐 추운 날씨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겨울 습하고 또 대만 그 방 자체에 그런 난방 시설이 많지가 않거든요. 좀 없거든요. 해가지고 대만은 겨울에는 방 안은 추운데 밖은 따뜻한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있어요. 습하니까 겨울철에는 빨래도 잘 안 말고 그런 게 있으니까 뼈가 시렵다고 할까요? 뼈가 시렵다. 근데 저는 대만에 살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많이 없으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춥지 않은 동네니까 난방이 별로 안 돼서 오히려 더 춥다는 거구나. 겨울철에는 특히 그런 게 있죠. 이제 습하니까요. 그리고 또 대만이 또 그럼 주말에는 뭐 하셨어요? 주말에는 대만에서 내가 여가 활동 이렇게 좀 즐겼다. 혹은 한국인들은 이렇게 놀더라. 한국인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근처에? 그거는 모르겠는데. 형님 주말에 어떻게 지냈다? 한국에서 지낸 거랑 비슷하게 지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뭐 놀러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갔기 때문에 뭐 주말에 보통 이제 뭐 자거나 집에서 자거나 하면
마트 가가지고 쇼핑하거나 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게 예. 대만 하면 여기는 가봐야 된다. 혹은 뭐 관광 명소라든지 기억에 남는 곳 이거는 가보면 추천한다. 한국 사람도. 아이 그건 빼지 이건. 관광을 안 했다니까. 아 4년 동안 나랑 똑같네. 나도 말은 모릅니다. 종량따지 얘기하기지 나도. 자 그치. 그러면은 여기 좋았고요. 그럼 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어. 대만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근데 어느 정도 문턱이 있잖아. 외국에 간다는 게. 그러면은 좀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커뮤니티를 좀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한국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있을까? 팁?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마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을 유학해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한국 사람들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인가 그런 걸 좀 알고 싶으면 교회 좀 갔어요. 교회. 물론 종교가 좀 있긴 하지만 왜냐면 어디 가나 하는 교회는 다 있긴 말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그런 이제 정보를 약간 좀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죠. 사실 이건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도 기독교에서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에. 만약에 내가 좀 실질적인 도움을 얻거나 한국인 사람들에서 좀 정을 좀 부대끼며 살고 싶다면은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종교 이유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어는 이미 된 상태였고 거긴 일하러 간 거였고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커뮤니티를 뭐 이렇게 만나러 가지 않아도 충분히 뭔가 가능한 상태였으니까. 예, 그렇죠. 또 왜냐면 저는 또 회사에서 또 사람들끼리 또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한국은 약간 좀 한국하고 약간 다른 게 대만에서는 주말에 회사 동료들하고 같이 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회사 동료가 친구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파티 같은 게 많나요? KTV 같은데 가가지고 소모임. 예, 소모임은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낮에 KTV 가가지고 밤까지 같이 그냥 놀고. 와. 나가는 그냥 또 울고 집에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하고 충분히 같이 뭐 지내고 관계만 좋으면 같이 뭐 주말도 같이 놀고 그렇게 하는. 형님이 또 한국에서도 직장을 다녔고 대만에서 다녔잖아요. 그럼 대만은 어떻게 추천할 만한가요? 어떤 직업 환경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생활한다 전반적으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만이 좀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한국은 아무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대만은 나이에 대한 그런 게 아직 크게 없으니까요. 중국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거네. 그러니까 나이로 뭐가 또 된다 안 된다, 혹은 안 쓴다가 아니라 약간 그런 걸 희석시키고 사람을 좀 뽑는다. 그렇죠. 왜냐면 있긴 있겠지만. 예,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0인데, 예, 40이긴 한데, 아무튼 가가지고도 충분히 20대 사람들하고 충분히 친구라고 하고 해가지고. 맞아요. 지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는 약간 힘들긴 하죠. 힘들지. 왜냐면 이게 존댓말이라는 게 있으니까 존댓말이라는 게 한번 얘기를 딱 터놓으면은 나이를 확 벌려버려가지고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지 않아 한국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외 생활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만을 약간 좀 추천하는 그런. 그렇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님은 월급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약간 적을 수 있고. 그럼 잠깐 적다는 게 한 몇 % 정도 깎인다고 보면 될까? 그럼 게임 회사로 쳐볼게요. 게임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두 개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대만에서 사람들이 그런 한국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200만 원 치면은 한국에서 300만 원 받는다? 그럼 많이 받네. 1.5배를 더 받네. 예, 거의 그 정도로 받는 거죠. 200만 원을 받는다 하면 그걸 300만 원 받는다? 예, 대신 근데 그 200만 원에 추가로 이제 방세라든가 뭐 그걸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대만에서 받는 월급이 한국보다는 많이 적어요. 그렇구나. 그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네, 확실히.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대만에서 오래 살 경우에는 대만에서 아마 계속 오래 살아야 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명언인 게 대만에서 오래 살았으면 대만에서 오래 살아야 돼. 왜? 적응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자, 그러면 돈이 좀 마음에 걸리는구나. 근데 또 우리가 또 자유로운 분위기라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궁금한 게. 근데 참고 제가 말한 그 월급은 대만에서 취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만으로 파견 주재원이 아니라 대만에서 바로 현지에 취직하는 사람들. 그렇지. 왜냐하면 주재원은 많이 받죠. 주재원은 주재원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 수당 저 수당 그리고 직접 막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현지 채용이 됐다는 그 가정하에서 이 정도 받는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다양한 상황적 그걸 고려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약간 낫다. 분야가 여러 개잖아요. 내가 이제 한국어랑 중국어를 마스터했어. 젊은 나이 한 24살 정도에. 그럴 때 좀 한국과 대만과의 접점이 있는 곳에서 취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보통 어느 분야들이 좀 각광받는지. 실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게임 쪽도 좀 각광을 받았고 여행업에 좀 각광을 받았거든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가는 걸로? 한국에서 대만으로 오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이제 현지 이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그때 뭐 수입이 좀 적지 않게 번 거라. 저희 주위에도 좀 가이드 이것도 하고 이렇게 또 큰 손이 있거든요. 나중에도 큰 손 같은 뵈면 좋겠네. 예, 그런 분들도 벌었고 뭐 게임 쪽도 많고 근데 대신 뭐 무역 쪽도 있긴 하지만 대만하고 한국 무역이 뭐 그렇게 많지 없잖아. 예, 많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지 채용을 고려할 때는 어느 산업적인 접점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게 없으면 채용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관광이 많든지 방금 말한 관광이라든지 게임도 있었으니까 문화 산업이 좀 많은 거죠. 문화 산업이. 자 그러면은 제가 약간 이제 또 궁금한 게 한국인에 대한 받아들인 정도. 대만 미디어 매체가 한국을 약간 좀 그 반한 감정 뭐 약간 좀 반한 감정. 좀 약간 좀 의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신인데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류 열풍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만에서 그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반 그리고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 반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충 설명하면 형님한테 들은 내용을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 층에서는 한국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다. 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약간은 있다. 이고 젊은 분들 쪽에서는 K-팝 한류의 영향으로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조차 한국이랑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대만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대만 이야기 또 재밌는 썰이 이제 많이 남아있죠. 저희가 나중에 또 저희 형님을 불러서 좋은 이야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아디오스.